안녕하십니까.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농업연구관 이현정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영양대사각인 기반 한우 임신, 포유 및 비육기 맞춤형 사양기술 개발입니다. 발표드릴 세부 내용은 먼저 한우 사육 특성과 문제점, 연구과제의 필요성, 과제 목표 및 추진 체계, 그리고 연구 내용 및 방법이고요. 이어서 현재까지 추진된 결과, 향후 계획 및 결과 활용 방안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사육의 특성은 아래 그림과 같이 1960년대 한우는 약 290kg 정도로 고기 생산도 하지만 일도 하는 역용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다가 90년대와 2000년대에는 차별화된 전략인 마블링이 강화되면서 개량과 사료 사양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해서 체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현재의 2020년대에는 약 750kg 정도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환경오염, 탄소 저감, 기후변화 등의 소비자의 기후변화 등으로 한우의 품질은 섬세도라든지 도체중, 맛, 사료 효율과 같은 새로운 목표를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우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서 최근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 되겠는데요. 현재 한우와 유구가 우리나라에서 연간 생산해내는 탄소량은 약 500만 톤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되겠고요. 이 양은 전체 농업의 약 23%, 그리고 농업의 축산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사료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한우는 마블링을 위해서 곡물 위주의 장기 비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료 소비가 증가해서 생산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산 효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장기 비육에 따라서 체내 불가식 지방, 즉 내장 지방이라든지 등지방 같은 것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버려지는 탄소 자원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탄소를 저감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해서 생산과 품질에 차이 없는 저비용 사양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우 생산 효율화 전략이 필요한데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모체의 영양이라든지 어린 송아지 단계에서 이 영양 조절을 통해서 초기에 생산 잠재력을 이제 극대화하고 육성기, 비육기 기간 동안에 개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사양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전생애적인 종합 사육 기술의 투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대사각인 기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대사각인이란 것은 일시적인 환경 효과가 유전자와 유전체에 이제 각인이 돼서 개체의 전생의 생리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벌이 되겠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벌은 사실은 어렸을 때는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들이었다가 로얄 젤리를 먹는 경우에는 여왕벌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젤리를 먹게 되면 일벌이 됩니다. 이러한 대사각인 효과, 사료나 영양, 환경에 의해서 전생의 생리대사가 바뀌는 것은 이 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가축에서도 많은 예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소에서도 이런 대사각인 현상이 있음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이용해서 태아기 때 엄마의 모체 영양을 조절을 통해서 태아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그다음에 갓 태어난 신생 송아지에서 영양대사 조절을 통해서 전 세계 이후 성장하는 동안에 최대의 성장을 통해서 최고의 생산을 유도하는 그런 전생의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구과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년간의 한우의 태아기 근육과 지방 발달의 특징에 관한 그런 선행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블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근내지방 세포들이 태아 6개월부터 혈관 주위에서 형성이 돼서 태아 6개월과 8개월,
9개월, 최종적으로 10개월에 이제 완성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태아기 약 3개월 때는 근내지방세포, 마블링의 기원인 근내지방세포들이 거의 보이지 않지만 6개월부터 현격하게 증가하기 시작을 해서 9개월째는 등심에서 보다 빠른 속도로 이제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오른쪽 이제 절편 사진이 되겠는데요. 근육, 등심 근육과 그 사태 근육을 절편을 만들어서 저희가 조직 형광 염색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발달하는 것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사진에서 보디피라고 하는 지방 관련 단백질들이 3개월령에는 보이지 않다가 6개월, 9개월령에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MLC2라는 그 근육 관련 단백질들이 초기에는 미미하다가도 6개월, 9개월 되면서 점점 그 굵기가 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선행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행 연구에서는 개체의 유전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잠재적인 생산 능력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약 2,600마리의 유전차를 이제 분석을 해서 각 유전 마커로서의 육질형 유전 마커를 약 42,000개, 성장형 유전 마커 약 4만 개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육질형 마커와 성장형 마커들을 각각 조합을 해서 성장 특이적인 개체, 그다음에 육질 특이적인 개체들을 생산을 해서 이들에 대해서 유전 능력에 따른 맞춤형 정밀 사양 시험을 수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전 능력의 특정에 따라 각각 에너지 비율을 각각 달리했을 때 오른쪽 세 번째 막대를 보시면은 이 육질형 개체인 경우 에너지 비율이 그닥 높지 않아도 성장 능력이 고에너지를 급여한 것과 거의 유사한 그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정밀 사양 기술을 이제 개발해서 실제로는 1+ 등급 출현율을 약 17.5% 향상시키는 결과를 보았고, 그다음에 육량 등급인 A 등급에서 약 출현율이 5.2% 향상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본 과제에서는 생산성 최적화를 위해서 모체와 송아지의 영양대사 각인 효과들을 규명하고 유전적 능력에 맞는 고도화된 정밀사양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본 과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연구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태아기 단계에서 주관 과제에서는 모체의 영향을 통해서 태아의 대사 각인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 단백질을 조절하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태아의 성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그런 효과들을 규명을 하고요. 공동 연구 부분에서는 첫 번째 태아 단계에서 초기, 중기, 후기부터 그 태아의 성판별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고, 그다음 임신 말기에는 모체 영양 수준을 이제 개선을 해서 태아를 출산하고 재발정이 빨리 오거나 태어난 송아지들에게 더 많은 모유를 먹일 수 있는 그런 포유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송아지 단계에서는 태어난 송아지의 유전 능력을 판단해서 각각 유전 능력에 맞게 성장 단계별 맞춤 사양 기술을 이제 구현하고요. 그다음에 공동 연구에서는 송아지 대사 각인을 이제 실시를 하고 역시 유전 능력을 판정해서 능력에 맞는 맞춤형 사양 관리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성기와 비육기에서는 각각의 그 유전 능력에 따라서 성장 단계별로 정밀 사양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출하 시 도체의 특성이라든지 생산성 평가, 여기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주간 과제에서 좀 시험에 대한 그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주간 과제에서는 그 어미 모체의 영양 수준을 조절해서 태아의 능력을 최대로 끌어내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후에서 그 사양 표준 기준으로
영양 수준을 100%, 그다음에 150%두 개의 처리구로 나누고 각각의 처리구에 대해서 육질형인가 임량형인가 이런 부분들을 세부 처리로 넣어서 태어난 송아지에 대해서 유전 능력에 맞게 사양을 해서 최종적으로 도체 평가를 하고 경제성 분석하는 것이 첫 번째 주관과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우 암소 약 100두 이상에 대해서 일자 태아기 시절에 성판별 기술을 확립을 하고 임신 말기에 기능성 사료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영양 수준을 조절해서 모체의 최대의 능력을 끌어내는 연구를 수행을 하고요. 송아지 단계에서는 대사각인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유전 능력을 판정해서 여기에 맞는 사양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현재까지 연구 추진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시험축을 준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약 3단계에 걸쳐서 이제 시험축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 1, 2, 3차에 걸쳐서 암소 약 450여 두를 준비를 해서 여기서 나온 자축, 송아지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하게 되겠는데요. 저희가 현재 1차 시험축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축에서는 약 88두 임신우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88두에 대해서 임신 4개월령부터 사양표준 100%, 150%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령과 체중을 고려해서 시험구를 각각 100%, 150%에서 46두, 47두를 배치를 했고요. 영양 수준은 350kg 기준으로 해서 일당 등체량 0.2kg를 기준으로 영양 수준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사양 수준 100%와 사양 표준 150%의 급여 처리구가 각각 나눠져서 지금 사육이 되고 있고요. 이들 임신 후는 사실은 이 뱃속에서 그림과 같이 태아들이 지금 약 9개월째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4개월부터 그 영양 수준 처리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월 체중과 혈액을 채취해서 체중 변화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3개월마다 BCS를 측정해서 영양 수준 처리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임신 후에서 몸집의 크기가 차이가 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채취된 혈액을 가지고 대사물질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 중성지방, 유리지방산, 콜레스테롤, 비유엔 요소태질소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BCS를 5단계로 나눠서 각각 0.5 단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신기 영양 수준에서 현재까지의 성장 특성을 조사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원령은 40에서 43개월로 분류를 하였고요. 체중은 약 350에서 360 정도 킬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6개월까지 진행했을 때 약 415kg, 440kg 해서 약 25kg 정도 그 영양 수준의 처리에서 차이가 나고 있고요. 섭취량은 100%에서 약 7kg, 그다음에 150%에서 약 10kg 정도로 지속적으로 차이를 두면서 사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BCS는 6개월에서 약 3.3, 3.6으로 약 0.3 정도의 차이를 보이면서 커가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개월령이 증가할수록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임신 3개월령까지는 그 처리구 간에 큰 차이가 없지만 꾸준히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처리구 150%에서 체중이 좀 더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임신기 영양 수준별 혈중 대사물질에 대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물질들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고요. 지방분해에 관련되는 그 뇌파는 그 사양 표준 150%에서 좀 더 지방분해가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성지방, TG,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은 150% 처리해서 좀 더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태아기들의 그 성장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22년도에서는 이제 2월, 4월, 그다음에 9월, 10월에 이제 송아지들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송아지들이 태어나면 성장형 육질환 같은 유전적 능력들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각각 태아기 동안에 얼마만큼 성장을 했는가를 실질적인 채측을 하고, 그다음에 조직 절편에서 지방 근육량을 확인하고, 거기서 샘플을 또 채취해서 지방과 근육 관련된 유전자 발현을 이제 비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송아지에 대해서는 대사각인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22, 23, 24년에 육성기 비육기를 계속적으로 지속하면서 최종적으로 성장 조직 분석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출하가 됐을 때는 도책 특성을 최종적으로 비교해서 성장 효율을 비교할 예정입니다. 본 과제는 기술 개발이 완료됐을 때는 첫 번째 두 가지로 크게 기대되는 바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한우 대사각인 유전력 기반의 전생의 맞춤형 정밀 사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그 성장 단계별 정밀 사양으로 생산 효율을 높여서 탄소 배출 저감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